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네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덧 눈물까지 맺혀 그렁그렁합니다. 하지만 서로 막연히 쳐다만 볼 뿐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 파수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욘트 씨에게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은 저와 제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그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며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독일로 파견 나온 간호사였습니다. 한국이 먹고 살기 어려울 시절에 외화를 벌기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나온 씩씩하고 용감한 아가씨였죠. 저는 그녀를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으로 아주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남으셨던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서베를린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는데 독일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를 맞이하는 싹싹한 간호사였죠. 저희 어머니 성격이 워낙 괄괄하셔서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구워 삶았는지 어머니는 간호사를 호출할 때 꼭 그 동양인 간호사가 자신을 봐주길 바라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애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싹싹한 간호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 그녀가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그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향한 관심은 호감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빈 병실에서 시트를 갈 때 도와준다거나 작은 들꽃 등을 선물하면서 그녀에게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저는 미애 씨에게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동그란 볼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 저는 죽는 날이 있어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데이트를 가졌고 몇 개월 뒤에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애 씨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독일로 파견 나왔다고 했습니다. 노쇠한 부모님과 6남매들의 공부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은 독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롭지 않느냐는 저의 울음에 잠깐 대답을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독일에 나와서 일하는 게 가족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욱더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한 여성이었죠. 저는 미애 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면 동양인은 무슨 동양인이냐고 괄괄한 어머니가 신경질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싹싹한 간호사와 자신의 며느리는 다른 존재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 어머니는 미애가 며느리가 된다면 자기는 너무 환영이라며 미애 씨를 며느리처럼 아끼셨습니다. 그만큼 미애 씨의 성격과 됨됨이가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무사히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미애 씨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어머니의 말벗을 해주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미애 씨는 어머니와 제가 사는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신혼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애 씨는 간호사 일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에서 저희 가족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힘들 테니 그만하라고 만류해도 항상 가족들이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사와 집안은 자신이 챙기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그녀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파견 나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에 기재된 3년이 훌쩍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원에서는 그녀에게 더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녀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 국제 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더군요. 저는 미애 씨에게 그리운 가족들의 소식을 들려준 편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은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다녀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이 있어 바로 따라갈 수는 없으니 미애 씨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따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미애 씨는 급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미애 씨에게 제가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전부 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가족들을 돌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딸 같은 미애 씨에게 보석을 주면서 혹시 돈이 필요하면 이걸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죠. 미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꼭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희는 잠깐의 이별을 했죠. 아니 잠깐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한 달, 두 달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국제우편이 도착했죠. 미애 씨가 삐뚤빼뚤 서툴게 독일어로 쓴 편지였습니다. 미애 씨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유창했지만 독일어 쓰는 것은 아직 서툴렀거든요. 그 편지는 아주 길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혼자가 되신 어머니와 아직 어린 동생들을 두고 독일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애 씨에게 줬던 돈이 반 이상 남은 채 소포 안에 들어있더군요. 어머니가 주셨던 보석도 같이 돌려주고 싶었지만 그것만큼은 자신이 독일에서 저와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적혀있더군요. 군데군데 잉크가 건져 있어 저는 그녀가 그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어떤 감정이었을지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미애 씨의 편지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별을 처음 겪어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슬퍼서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죠. 사실 그녀의 편지에서 제가 한국으로 오길 원한다고 적혀 있었다면 저는 한국으로 그녀를 찾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원하는 게 그녀에게 더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녀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지금처럼 전화가 가능한 시기였다면 서로 통화를 해서 갈등을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은 국제 우편 하나도 몇 달은 걸려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미애 씨와 헤어진 뒤 저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비소 몇 개를 운영하는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죠. 노쇠해진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제 마음속에는 아직 미애 씨가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애 씨와의 함께 지낸 생활과는 다르게 저의 와이프는 저를 무뚝뚝한 남편으로 인식하더군요.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저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며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녀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머니도 떠나고 제 와이프도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허함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65살의 제 생일날 문득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듯이 인천행 티켓을 결제했죠. 그리고 낡은 상자를 꺼내 오래전 미애 씨가 저에게 보냈던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있던 주소를 다른 메모지에 옮겨 적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 있더군요. 높은 고층 빌딩과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저는 제가 생각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한국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애 씨의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영어로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주소를 검색할 때마다 갸웃거리며 지금 이 주소가 안 나오는데 아파트로 변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정확하게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곳은 커다란 아파트더군요. 독일처럼 집이 한 채씩 있는 게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녀가 보낸 편지에는 동이나 호수가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미애 씨에게 듣기론 한국에서는 오래된 동네를 대단지 아파트로 만드는 사업들이 진행돼 옛날에 살던 집이 아파트로 변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미애 씨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한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더군요.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한국 관광이나 하다 독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중년 동양 여성과 2명의 서양 여성이 꼬마 아이와 함께 걸어오더군요.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서양 여성이 독일어로 울었습니다. 서독에 파견 다녀온 지 세월이 꽤나 오래 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독일어가 아직 유창하죠? 그러자 다른 서양 여성이 동양 여성을 장난스레 흘겨보고는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독일어를 잊지 않게 위해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성들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로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저 멀리서 그녀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웃으며 제잘거리던 그녀들이 대화를 멈추고는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꼬마아이를 보며 걷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고는 놀란 듯 굳어뒀습니다. 네, 바로 미애 씨였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틀어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야는 뿌옇게 변했습니다. 미애 씨를 엄마라고 불렀던 서양 여자는 자세히 보니 서양인이라기보다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을 묘하게 섞어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저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죠. 미애 씨는 한참 멍하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녀를 향해 걸어갔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듯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단숨에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던 저희는 정신을 차린 뒤 한 카페로 이동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애 씨는 딸과 함께 다문화 가정 여성의 한국 흥착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연히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하던 중 저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편지에 쓴 내용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아 약해지실 어머니를 걱정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독일에 돌아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차마 저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독일로 돌아와 몰래 저를 찾아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이라던 한국에서 서양인의 피가 섞인 아이를 혼자 키워 길러낸 그녀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무릎을 토닥이는 서양인의 외모를 한 여성이 저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현재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초반에는 와이프가 다시 독일에서 생활해보고 싶다고 해서 독일에서 주로 생활하며 새로운 신혼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누구는 다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한다고 흉을 볼지도 모르지만 제가 기적같이 다시 미애 씨를 만나 남은 여생을 그녀와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독일에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윤트 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독일에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셨던 미애님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 50년 되면 혼혈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혼자서 따님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미애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늦게나마 다시 만나신 두 분 앞으로도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감동주파수의 사연을 나누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